서울시에서 경기를 부양하고 좀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불필요한 규제들을 완화해주겠다, 이런 정책을 발표를 했죠. 얼마 전에 기사에 나온 걸 저도 봤어요.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한데 그 부분 중에서 건설 부문,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. 어떤 내용이 좀 대표적인 걸까요? 이슈가 됐던 거는 2종 일반 주거지역이 있고 3종 일반 주거지역이 있는데 2종 일반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현재 200%의 용적률에서 250으로 최대 250%까지. 네, 250까지. 예. 그다음에 3종 일반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기존에 최대 250%였는데 300%까지 용적률 완화를 시켜주었습니다. 이게 계속 해주는 건 아니죠, 과장님? 이게 아직은 시행이 되지는 않고 있는데요. 뭐 언론에 따르면 5월 내지 6월 정도에 네네. 시행 예정이긴 한데 한 3년 한시로 예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지금 2025년이니까 2028년 뭐 여름이나 가을 정도까지 아마 한시적 3년만 네. 허용을 해주는 제도라고 맞습니다. 저도 기사를 봤는데, 건물을 매입을 하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를 기회할 수 있는 게 진짜 이거 한시적이잖아요. 네, 그러니까 네, 용적률 혜택을 받으면서 신축을 할 수도 있는 거고,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은 또 증축을 할 수도 있는 저렴의 네, 기회고, 맞습니다. 네. 또 매도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매수자 문의가 많이 오니까 매도하시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고. 이게 만약에 한시적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났을 때 건축을 몇 년도에 한 건축이냐에 따라서 또 건물 가치가 확 달라질 거예요. 어떤 분들은 25년도에서 28년도 사이에 건축한 건물만 보겠다라는 사람들도 생길 것이고, 이게 용적률 완화가 얼마나 대단한 일이라면 이제 50%라고 하니까 200에서 250%, 250%, 300% 이렇게 얘기해서 잘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, 대지 면적의 50%를 따졌을 때 100평이라고 하면 50평이고요. 50평이라고 하면 25평입니다. 쉽게 말하면 한 층 내지 두 층을 더 올릴 수 있는 상황에 따라서는 없던 것들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. 물론 여기에 고려해야 될 사항은 있죠. 너무 일조권은 해제해 준 게 아니에요. 일조권은. 예. 그렇기 때문에 서쪽을 바라보는 건물이거나 주차장이라든지 주차법은 그대로 가져가야 되고 일조권은 그대로 가져가야 되는데, 북도를 낀 건물이 아니면 아마 250%에 다 찾아먹지 못하는 경우는 있긴 있을 것 같아요. 뿐만 아니라 이제 주차 대수도 아마 걸릴 수 있는 문제라고 맞아요. 볼 수 있고요. 용도상 현재 지구 단위로 묶여 있는 경우가 그게 우선되기 때문에 풀렸다 그래서 마음대로 네네네. 개발할 수 없는 것도 있을 것이고, 또 하나는 이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인데, 거도 제한 같은 경우도 지역에 따라서는 분명히 있을 수가 있거든요. 그거 외에 이제 찾아보니까 역세권 정비사업, 준주거지역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이제 종상향을 추진하는데 거기는 일조권 제약이 없더라고요. 그렇죠. 거기는 원래 없잖아요. 예. 일조권이. 거기는 진짜 종상향을 한다면 엄청난 혜택을 보게 되죠. 거기는 이제 보통 250에서 400%잖아요. 맞습니다. 근데 이제 그거는 2종, 3종처럼 자기의 의지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비 사업의 경우거든요. 역세권이 그렇죠. 다 되는 게 아니라. 그래서 맞습니다. 그거는 맞습니다. 정비 사업은 나라랑 서울시랑 협의가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허들이 있어요.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또 주택에 한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2종, 3종에서 근생을 하신다던가 뭐 네네. 다가구를 하신다던가 서로 섞인 걸 하신다는 분들하고는 또 완전히 결이 다르거든요. 맞아요. 또 나온 발표 중에 건설 부분에서 상업 준주거지역, 거기에 이제 비주거시설 비율을 연면적 20%였던 거를 10%로 하향해서 조정해준다. 그러니까 이야기인 즉슨 뭐냐면, 상업 준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공실이 많잖아요. 많죠. 그러니까 꼭 네. 오피스만 해야 된다. 연면적당 주택의 비율을 딱 제한을 해뒀었는데 이걸 좀 완화해준다는 거. 그러니까 주택이 필요하면 주택을 더 줘도 그렇죠, 된다. 그렇죠. 건축 심의의 과정을 조금 더 완화해준다고 하더라고요. 제가 봤을 때도 시민 인허가 지연에 대해서 부담을 되게 많이 느꼈잖아요. 그것 때문에 지출도 많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, 근데 그런 부분들을 경감시켜 준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큰 혜택인 것 같아요. 저는 또 개인적으로 와닿았던 게 오피스텔의 발코니 같은 경우가 그동안 불법. 맞아요. 박효지. 그거를 전격적으로 허용해 준다고 하는 것이 예, 맞아요. 굉장히 큰 부분인 것 같아요. 근데 이거는 이제 25개 자치구에서 유동적으로 하게끔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러니까 네. 그 구에서 알아서들 발코니를 싱크대나 가스 시설 같은 거 오피스텔에 못하게 돼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완화해 준다는 거거든요. 결국은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한시적이지만은 경기 활성화를 해준다는 취지로 한 거는 저는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. 저도 이제 꼬마 빌딩 투자 관점으로 봤을 때는 2종을 사야 되냐 3종 사야 되냐 이런 생각도 들 것 같아요. 만약에 투자 관점을 봤을 때 어떤 게 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세요? 2종이랑 3종이랑 이제 똑같이 50%씩 올라갔어. 저는 3종이죠. 땅이 작으면, 땅이 60평이면 2종이고 땅이 70평이면 3종이죠. 3종인 경우가 땅이 조금 더 넓은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서 맞아. 다는 아니지만 다는 아니죠. 저도 이제 규제가 완화됐을 때 혜택 보는 경우는 2종이지 않을까 싶어요. 그렇죠. 바닥 면적을 넓게 가져가면서 주차장이 들어가잖아요, 건폐율 안에.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10%라는 인센티브도 원체 2종이 있었으니까 건폐율이 60%였고 3종
3종은 50%였고 10%의 이득이 있고 50% 올린다고 한다면 신축했을 때는 이 종이 제일 수혜자지 않을까. 예를 들어 60평에 50%가 늘어나면 평이 30평이 늘어난 거잖아요. 네. 그러면 대부분 이제 오래된 다가구나 이런 데 보면 옥상이 그냥 놀잖아요. 거기에 진짜 일조권만 피해갈 수 있다면 이번 기회에 지어도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이제 고도 제한이 없다는 가정하에 왜 3종이 좋다고 말씀드렸냐면 좀 이게 번듯한 층수가 좀 되는 그런 건물을 소유해 볼 수 있는 기회이지 않을까. 맞아요. 300%는 준주거 지역만큼 맞아요. 올라간다는 굉장히 얘기니까. 높은. 왜냐면 400%라고 하지만 지구단위 계획구 이런 데 들어가면요 400%딱 떨어지는 데가 없어요. 330%, 300%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죠. 그 정도의 규모의 건물이 3종에 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알고 싶은 부분은 건축사님을 통해서 한번 네. 저희가 한번 모시고 한번 얘기 나누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따끈따끈한 소식을 또 전달해드렸는데 건축사님을 통해서 사례 지금 많이 움직이고 있을 거예요. 여러 가지 건축주들을 통해서 요구사항도 있을 테고 네, 그래서 그렇죠. 오늘 놓친 부분들도 디테일하게 공부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